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십니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 오늘 명절 얘기를 미리 좀 나눠볼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그 뭐 심리 테스트 그거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네. 하이틴 잡지에 뒤에 보면 그 심리 테스트가 막 있거든요. 그거 네. 하느라고 날 새는 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MBTI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한번 전해드렸는데 그 생활기록부 그거 조회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원래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전에 못했다 지금 많이 하는 건지 최근에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왜 벌어질까요? 일단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관계를 배제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지금 관심이 더 고조됐느냐 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왜 이렇게 공감되죠? 네, 이상한 사람이 많다. 네, 이게 정신 건강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90년대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쉽게 상대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 자꾸 만나게 되는 경험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BTI나 이런 게 젊은 층에서 유행하잖아요. 네. 이 젊은 층들이 대인관계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기성세대에 비해서. 네.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대인관계 경험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또래 놀이 문화가 없죠. 놀이 공동체가. 놀이터 애들이 없잖아요. 네네. 어려서 친구들하고 교류가 없는 거예요. 놀지를 못하고. 그럼 커서도 청소년기에도 뭐 경쟁 교육을 받기 때문에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연습하고 훈련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대인관계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고 잘 못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 기술들, 사람들을 파악하고 대처하고 하는 거에 관심이 특히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젊은 층 사이에서 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엄청 슬픈데요. 네,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사실. 그러니까 나의 MBTI가 무언지를 보고 내 특징을 그 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죠. 상대방의 MBTI가 뭐니까 나는 이렇게 사람을 16가지로 분류를 해서 네. 내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사실 사람이 그렇게 탁 나눠지는 게 아닌데 그렇죠. 경험해보면서 실수도 해가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약간 저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나도 네. 좀 아파가면서 배워야 되는데 네, 그걸 네. 이제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젊은 층은. 맞아요. 예전에는 소꿉놀이 할 때도 이게 돌아가면서 엄마도 하고 아빠도 네, 하고 네. 애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면 네.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하는 법을 전혀 배울 수가 없겠네요. 상대방 속마음도 잘 파악을 못해요, 젊은 층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능력을 획득하는 건데 예, 이거는 책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실전에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본인이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학 쪽에서는 그것을 마음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이론. 예,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추측하는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보통 9세, 10세 정도면 획득하거든요. 근데 아동기에 네. 친구들과의 활발한 놀이가 없을 경우 그걸 획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나중에는 상대방 속마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비언어적 단서를 포착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상대를 할까. 네. 이거 자체가 젊은이들한테는 고민거리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하기는 그 뭐지 옷가게 갔을 때도 이 점원들하고도 밀당을 해야 되는데 네. 요즘에 말을 걸지 않는 게 당연한 걸로.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지만 네.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관심 때문에 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네. 사실은 회사에서 대하는 사람들은 퇴근하면 어쨌든 좀 이렇게 오프가 되니까 네. 좀 쉴 수가 있는데 가족과의 관계는 오프가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명절 때는 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명절이 뭐길래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2, 3년 지나고 나서 명절은 가는 게 기본 요금이고 안 가는 게 옵션이었다면 안 가는 게 기본 요금이고 가는 게 옵션이 되는 상황이래요, 요즘에.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선 가족 관계는요.
그 사회의 전반적인 인간관계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관계가 전반적으로 좋다면 가족관계도 좋은 편이지만 사회관계가 별로 안 좋다면 가족관계도 별로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예. 사회의 영향을 계속 받거든요. 네. 근데 한국 사회는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한 사회입니다. 심각하죠. 네, 특히 개인 간 경쟁의 본질은 서열 경쟁이에요. 네. 내가 더 잘났다는 경쟁이죠. 내가 너보다 더 뭐 돈이 많다, 너 예쁘다, 뭐 네. 이런 경쟁을 좋은 학교 나왔다. 뭐. 네, 뭐 그런 경쟁을 계속 하거든요. 서열 경쟁. 그것이 가족 내에도 반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을 보는 시각,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에서 습득한 것을 가족 내에서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가족관계에서도 가족 간 서열 경쟁도 꽤 치열해요 요즘에. 그거를 뭐 서구 심리학자들은 가족 내 권력 투쟁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가족 내 권력 투쟁. 예, 서열 경쟁이죠. 어. 누가 위에 있냐. 그러니까 형아가 공부를 잘하냐, 그렇죠. 형아네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하냐, 우리 집 맞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잘하냐, 이게 다 서열 경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너는 얼마나 버냐, 좋은 직장 다니냐, 뭐 이런 거 갖고 또 서로 경쟁하고 이런 게 가족 내부에 들어가면서 가족관계 전반적으로 나빠졌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명절 때 가족한테 가서 가족이 모이면 치유를 받고 뭐 지지를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가족들이 모여서 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거기서 막 서열 경쟁이 막 시작되고 막 이러니까 막 신경 쓰이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이 뉴노멀이 된다는 얘기가 있을 네. 정도로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럼 이제 갔어요. 갔다고 치면 가가지고 반나절도 안 되고 부모님하고 싸우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예전에는 같이 살았잖아요, 부모님하고. 그렇습니다.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독립하고 나서는 이 똑같은 스타일의 잔소리 그리고 계속 듣는 얘기들이 훨씬 더 이렇게 삼키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가족 관계에서 명절 때 만나서 싸우는 거는 명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는 겁니다. 아, 부딪히니까. 예. 그런 얘기 우리 흔히 한단 말이에요. 친한 친구 둘이 해외 여행을 갔다, 장기간에 돌아올 때 보면 훨씬 더 친해지든가 아니면 따로 와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더 관계가 긴밀해지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대체는 따로 오죠. 비행기 따로 따로 오죠. 타고. 예. 예, 사이가 나빠집니다. 근데 가족도 비슷해요. 가족도 평상시에 관계가 굉장히 좋다면 명절 때에 더 돈독해지는 거고요. 평상시에 관계가 안 좋다면 명절 때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일단 하루 종일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장 아까 동료 말씀하셨는데 끝나면 헤어져서 끊을 수가 있는데 가족은 끊기가 어렵고, 게다가 명절 때는 거의 하루 종일 붙어서 복닥복닥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생활 할 때는 신경이 분산됩니다. 여러 가지 주의가. 예. 뭐 자기 직장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는데 가족끼리 모이면 가족 내로 관심이 집중돼요. 예. 그러면서 가족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갈등, 뭐 심리적 역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터지는 거죠. 관계가 안 좋을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집중도가 높아지고 관여도가 높아지니까 네. 오히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그렇습니다. 문제들이 폭발한다는 건데, 네. 잔소리 메뉴판을 저희 PD님이 준비를 하셨대요. 아, 그런 것도 누가 만들었나요? 예, 좀 보여주세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예. 추석 잔소리 메뉴판, 지겹고 물리는 맛 전문점입니다. 이 아래에 저 빨간 글씨가 제일 중요해요. 제 걱정은 유료 판매 이용이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어디쯤 생각하고 있니? 5만 원. 살 좀 빼야 되지? 아니, 10만 원.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니? 10만 원. 다이어트와 그건 같은 값인 거예요? 10만 원. 야, 근데 너는 언제 군대 가니까 15만 원이네요. 졸업은 언제 할 생각이가 15만 원. 최고 비싼 게 뭔가요? 너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 그 다음에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겠어? 요게 30만 원이군요. 아, 50만 원. 예. 아,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 저게 제일. 그러니까 잔소리 할 거면 돈을 내고. 그러게요. 근데 일단 저 잔소리를 보면요, 공격적이잖아요. 조금 네. 자극적입니다. 네.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는 가져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아기 생각은 없어? 이렇게 네. 물어보면 좀 낫거든요. 저거 그럼 조금 깎아줍니까? 한 10만 원? 깎아주지 않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덜 나쁘죠. 훨씬.
그렇게 물어보면. 아, 아기 갖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니? 혹은 하고 계획은 있냐? 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는데 아기 왜 안 가자는 식으로 얘기하면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냐는 그렇죠. 갖는 거는 전제고 그렇죠. 너 왜 빨리 안 해? 라고 그렇죠. 재촉하는 거네요. 네, 타박하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 당장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날 가능성이 많죠. 네. 특히 젊은이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런 잔소리들. 그러네요. 결혼도 사실 요즘에는 선택 사항이어가지고. 그럼요. 그렇죠. 근데 예. 부모님들은 내가 해봤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는 예. 태도로 그냥 강요를 하면 오히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반발. 반작용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부작용이 반발하죠.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 진짜 궁금하면 혹시 사귀는 사람이 있냐라든가 뭐 혹시 뭐 결혼 생각이 있냐라든가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봐주면 좀 화가 덜 나는데 네. 어른들은 대체로 너 왜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너 언제쯤 시집갈 거야? 백수 생활 몇 년째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머, 그건 제일 비싸. 한 100만 원 써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상대방이 듣기엔 비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저희 피디님이 아직 싱글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는 사람은 있니? 그러면 좀 깎아줄 용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같은 말이어도 그러니까 가족이라서 왜 이제 같은 얘기를 전달하고 싶을 때도 회사 상사한테는 어떻게 얘기할지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말할지 고민을 하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가족들은 이게 머리를 안 거치고요 그냥 가슴에서 그냥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거보다는 잔소리 자체가 네.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조언하고 충고하고는 틀려요. 조언이나 충고는 네.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중요해요. 어. 연구를 하죠. 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안 받아들인다고 판단되면 방식을 바꿉니다. 자꾸. 예.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건 조언이나 충고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근데 잔소리는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른들이 얘기하기에 다 너를 위한 얘기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 거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제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고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 분노 때문에 하든 뭐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상대방이 예. 이걸 알아채거든요. 당연히 이게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건지 잔소리인지 자기 좋으라고 하는. 근데 잔소리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마음의 문을 닫고 반발하죠. 그래서 잔소리의 특징은 안 바뀌어요. 상대방이 싫어해도 안 바뀌어요? 저는 그 얘기가 싫다 해서 막 해도 방식을 안 바꿔요. 하는 사람은. 웃잖아. 조언이나 충고는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방식을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 받아들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그 조정을 해요.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그 필요 없는 거죠. 자기 좋으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똑같아요. 방식이. 듣기 싫어요. 그래도 계속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해도 똑같이 해요. 자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어, 제가 안 하는 게 맞아요. 잔소리는. 잔소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조언과 충고를 해야죠. 어른이라면.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한데 또 안 바뀌시잖아요. 네. 또 생활 방식이 또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런 분들한테는 자녀된 도리로 그냥 듣고 흘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듣고 흘리면 뭐 좋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안 가는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 이제 가기 싫다 또 네. 잔소리 하실 텐데.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한테 그 잔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정중하게 요청하고 오히려. 차단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거리를 두고. 안 될 경우 거리를 두고. 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자녀의 세대 갈등이 요즘 굉장히 커서 네. 특히나 이제 가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얘기가 정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며느리 시아버님 뭐 장모님 사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네. 절대 그 말은 금물이라는 집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 네, 주변에. 네. 그럼 어찌 할까요? 그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정치 얘기를 뭐 안 한다고 해서 근데 또 좋아하세요. 예, 하고 싶어 하시고. 예,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회가 지금 급변하는 사회에 속하거든요. 네. 빠른 속도로 변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커요. 빨리 변했으니까. 빨리 변하니까. 그분들 잘못도 아니고 우리 잘못도 아닌 예, 거네요. 경험이 어떻게 좀 보면. 서로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세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기 세대 중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상대 쪽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나 젊었을 땐 말이야, 우리 젊었을 때는 이랬어 그러면 짜증나는 거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때는 굶고 살았는데 니네는 뭐 잘 먹는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밥을 남긴다든지. 예, 그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싫죠. 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잘 먹긴 하지만 어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어떤 생존 불안이라든가 경쟁 같은 걸 겪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려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사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실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낮죠, 젊은이들이. 예를 들면 한국의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사실 현실이 힘들어요, 젊은이들은. 공부 스트레스 세계 1위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한테 만들어준 어른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은 반발할 가능성이 많죠, 폭발하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기본적으로 네네.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어른들이 어른답게 들어주려고 해야 되거든요. 젊은이들 말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 이제 막 백수로 놀고 있으면 취직이 안 돼서 그랬겠지 뭐 일부러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들어봐 주는 거죠. 상황이 어떻길래 하면서 이제 물어봐 주면 젊은이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화를 풀어 나가는 자세가 참 전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 우리 땐 이랬는데 너희는 왜 이러냐 하면 젊은이들은 그걸 곱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네. 거기에 만약에 정치가 가미되면 이제 거의 뭐 굉장히 심한 갈등으로 표출되는 집안 거죠. 대전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안 관계가 좋으면 정치적 견해가 좀 달라도 그렇게까지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대화 가능해요. 근데 이미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정치가 들어가면 이거 불 붙이는 거죠, 기름에다가. 소장님 말씀이 되게 해안인 것 같은 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서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네.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 얘기가 던져졌을 때 기폭제가 된다는 거네요. 터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네.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안 싸워요. 안 싸우세요? 네, 전혀 안 싸워요. 그냥 대화가 돼요. 그냥 약간 이제 뭐랄까 비난 약간의 서로 농담 섞인 수용 가능한 예, 그냥 서로 웃을 수 있는 네. 그 정도지 관계가 나빠진 적이 없어요. 또 정치적 견해 변할 때도 있고.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화를 내잖아요, 보통. 맞아요. 너안 그래도 미웠는데 잘 네. 걸렸다 너. 뭐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족 관계도 비슷해요.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좋을 경우에는 정치적 견해 차이가 좀 있어도 그게 폭발적으로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미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면 아주 난리가 나죠. 어. 예. 또 정치적 갈등이 심한 사회다 보니까 한국이. 소장님 계신 집안은 약간 어른금 쪽이나 뭐 청소년금 쪽이더라고 얘기를 하셔도 얘기가 되게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이제 언론에서는 저 요것도 좀 불만인 게 언론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들 얘기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얘기만 나오지만 저도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좀 조마조마해요. 네. 그러니까 세대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고 네. 또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도 사회 차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는 그냥 평소 생각하는데 불쑥 뱉었는데 네. 굉장히 기분 상해하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갈등이 많이 되고 뭐가 네.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부모 자식 관계는요. 일단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넘어서면 동등한 성인 사이에 평등한 관계라고 봐야 돼요. 같은 입장. 그럼요. 상호 존중하는. 근데 보통 한국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키운 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예. 위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심리적으로 예,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욕망이 주역에 나선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심리적 과제이기도 해요. 그걸 잘 달성해야 되거든요. 발달을 하려면. 예. 근데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부모가. 네. 이제 너도 어른이다. 어른 대접을 해주는 거. 근데 그걸 잘 안 해주면 네. 그게 갈등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공부 강요예요. 공부 강요요? 네, 공부하라고 압박하고 강요하는 거. 다 조금씩 하시잖아요. 그게 그 사실은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에요. 그걸 한번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네.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막 놀고 있으면 너 왜 계속 놀아 이런 것도 다 공부 때문에 그런 거고. 혹 숙제 안에도 들어가나요? 뭐 숙제도 뭐 그렇고 뭔가 계속 그를 좋은 말로 여유 있게 이렇게 도와주면서 네. 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대부분은 불안하니까 제가 불안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막, 맞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 우리 아이들 지금 학업 스트레스 세계 1위잖아요. 그럴만 하긴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뭐 서너 배는 더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불안이 굉장히 심해요. 애들이 오히려 학원 안 가면 불안해 하더라고요. 왜?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생존 불안을 이제 위에서부터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 이럴 때 다닐 때는 나중에 뭐 먹고 살지 얘기하는 애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걱정도 안 했죠. 메뚜기 잡고 개구리 맞습니다. 잡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학교에서 또 어른들한테서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거지 된다. 뭐 밥 먹고 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그런 대화를 한다 그래요. 나중에 커서 뭘 하면 돈 좀 벌 수 있대더라. 1학년이요? 네, 어떤 직업이 안정적이래더라.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그런 어려서부터 아동기 때부터 그런데 시달렸다는 거거든요, 애들이. 그런 상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젊은 세대는. 소장님도 자녀분이 있으시지요. 네. 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들한테 공부 스트레스를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세상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 해보니까 두 손 꼭 쥐고 참는다고 해도 잘 안 참아져요. 왜냐하면 부모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아이가 내 자식이 어려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먹고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라는 불안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불안하니까 네. 애를 잡는 거예요, 사실. 좀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TV를 보고 이렇게 댕굴댕굴 굴러다니 저희 꼬마가 네, 굴러다니면 네, 저거 일요일이라고 너무 굴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야 너 뭐 좀 안 하니까 뭘 하라는지도 모르면서 야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그러더라고요. 불안해서 제가. 그렇죠. 예. 원래 부모는 애들이 이렇게 뒹굴뒹굴 놀면 좋아해야 되거든요. 행복한 모습을 했잖아요. 너무 굴르는. 귀엽잖아요. 근데 계속 굴러 공부를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니까 네. 이거는 부모의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 것은 결국 한국 사회의 문제고 네.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그 불안을 전가시키고 있는 중이다. 가장 이렇게 정가한 거는 약하니까 애들이. 가장 약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전 생각을 바꾸시라고 네. 권하고 싶은 게 그 실컷 논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는 책도 제가 썼거든요. 네. 예, 실컷 논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 행복한 어른이 된다. 네. 우리 부모님들의 이 생각, 불안으로 인한 생각은 어릴 때 놀면 인생 종친다. 그렇죠. 끝난다. 끝난다.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 충분히 놀수록 나중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거는 뭐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은 아니겠지만 성공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놀아본 사람이 뭐 할 줄도 알더라고요. 알기는. 그죠? 그리고 일단 정서가 좋잖아요. 예. 건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정서가 건강하고 밝아야 중학교 이후에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우울해지지도 않고 네. 학업도 계속 정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공부 시작하면 잘하는 애들이죠. 네. 근데 어려서부터 계속 공부머리는 별로 없는데 공부하라고 강요당하고 이러면 애들이 뭐 성취는 잘 안 나오고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대인관계도 잘 못하게 되고 중학교부터 들어가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 수도 있고 그럼 우울해집니다 금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불행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소장님은 공부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이들? 네, 그때? 안 했죠. 그러다가 숙제도 안 해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는 거죠. 본인 책임지게. 네. 그리고 뭐 선생님한테 전화 오면 이제 물어보기나 하고. 네. 네. 전화 받으신 적도 있어요? 뭐 학교 안 나왔다 오늘. 뭐 그러면 대학교 때 안 나왔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제가 얘기해 보겠다고. 그래서 교수님이 너희 친아빠 맞냐 그랬다는데 친아빠 맞냐? 왜 화를 안 내시냐 그 얘기를 듣고 뭐. 근데 뭐 물어보니까 그날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뭐 힘들어서 안 갔어요. 그래서 뭐 그럼 다음엔 잘 가라. 이런 정도로 얘기하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알아서 하도록 교육을 하면 성장했을 때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애들이. 자기 일을 거의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직장에 전화해서 애가 오늘 아파서 쉰다는데요, 부장님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엄마가 네네네. 전화하고 이제 이런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오히려 의존적이 됩니다. 나이 먹어서도. 뭐 선생님, 교수님한테 혼나고 그러면 전화 안 되잖아요, 엄마한테. 네.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군요. 예. 그 이번에 이제 명절에 가족들끼리 이제 마음이 상할 때 제일 큰 이유가 서운해서. 네. 서운해서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직장에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뭐 시댁에 가면 이렇고 처가에 가면 이렇고 내가 강요받는 역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지쳐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분쟁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훨씬 더 충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소장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렇죠. 사회 스트레스가 높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연구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회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예. 가족 관계에 그게 반영이 돼서 네. 가족 갈등이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모이면 사실은 뭐 제일 하기 싫은 얘기인데 숫자 얘기 제일 많아요. 집값 얼마 올랐고 성적이 얼마 올랐고 내 연봉이 얼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족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지금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서열 경쟁입니다. 서열 경쟁. 권력 싸움이고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너보다 낫다. 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좋은 가족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화목한 가족이라면. 네. 근데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자기도 모르게 서열 경쟁을 해요. 아, 그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의식적으로 네.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가서 그걸 자꾸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고 우리 애가 너희 애보다 공부 잘하지, 뭐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잘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족 관계를 황폐화시키고 악화시키는 큰 원인으로 지금 사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약간 그런 게 나는 마음이 상했던 적도 있었는데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고스톱 치시고 텔레비전 보는 거 말고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친척이나 조카들도 사실 그때 아니면 사실 얼굴 볼 일도 없는 일이고 네. 그리고 세월 지나면 남보다 못한 경우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어떤 얘기들을 좀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학교에서 몇 등 하냐. 예, 그럼 물어보면 안 그런 되고. 얘기 좀 하지 말고 아버지들도 그런다잖아요. 애들 얼굴 볼 일이 없는데 어쩌다 만나면 공부 잘하냐 그러면 애들이 학을 띄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가지는 관심이 그거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어떻게 행복하냐, 잘 지내냐 이런 게 더 사실 관심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몇 등 했니라든가 네. 이런 게 관심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게 서열 경쟁과 관련된 질문들이나 대화보다는 네. 일상생활 관련된 대화들. 어. 요즘에는 행복하냐? 네. 친구는 많냐? 네. 뭐 하고 노냐? 네. 취미가 뭐냐? 어. 이런 얘기도 할 거 얼마나 많아요. 취미가 뭐냐고 그거 재밌네요. 네, 요즘에 드라마 뭐 재밌는 거 있디? 뭐 이런 거.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 술술술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이제 그건 서로 이제 신경도 안 쓰이고 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은데 응. 꼭 이렇게 서열 경쟁을 부추기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막아야 돼요. 또 하지도 말라고. 오. 비교하고 이런 거 있죠. 예. 너는 뭐 저 누구랑 비교해 보니까 걔는 뭐 했대는데 너는 왜 이러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서 하다가 안 되면 남의 집 애 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집 애기는 뭘 해가지고 연봉을 얼마나 받았대. 네, 그것까지 나와요.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서열을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집안에도 보면 집안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게 파벌이 약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큰 엄마는 막내 고모랑 친하고 작은 엄마는 큰 고모랑 친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사람의 성향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쪽이 모이니까 이쪽에 반작용으로 풍선 효과 같은 걸까요? 사실은요 그런 파벌 싸움의 본질 가족 내 그 이제 권력 싸움이라고 좀 보는데요. 네. 개인 간 갈등이 심연에 있다. 그러니까 개인 간 집단 싸움이 아니에요. 네. 안 좋은 사람 2명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두 사람이 붙는 거예요. 동맹군이.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혼자 싸우기 힘드니까. 아. 그러면서 파벌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족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은 이 근원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든가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든가 해야 깨지는 거거든요. 네. 가족 내에서는 뭐 금권을 중심으로 한, 아니 금력, 돈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 집산 뭐 이게 있거든요. 이합 집산이 예. 막 헤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파벌을 뭐 형성하는. 예를 들어 유산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런 예, 거. 예. 그게 아니면 또 하나는 사랑을 가지고 이합 집산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합 집산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다. 내가 더 좋은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과거의 부모님이 혹시나 차별이나 이런 걸 하셨다면 편애나 거기에 대해서 형제간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두 사람이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을. 갈등 요인이 생기고 예. 거기에 사람이 붙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진 경우도 있죠. 부모님들이 왜 그런 거를 잘 인지 못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아는
댁의 경우에는 큰아드님이 몸이 좀 불편하세요. 선천적으로.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큰아들인데다가 몸이 불편한 자식이니까 그 자식한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네, 케어가 네, 더 필요하고. 네. 그러다 보니 둘째, 셋째는 자꾸 뒷전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알게 모르게 이 자식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커서도 그게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하죠. 오빠가 네네. 아프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서운한 건 또 어떻게 안 돼. 감정적으로 일단 쌓여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순간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네. 영화에서도 그런 걸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참 안타까운 건데 부모님들이 설명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잘할 때도. 애들한테 예. 이 형인데 몸이 안 좋고 이래서 내가 특별히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이해해달라 이러면 이제 애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계속 여기에 집중하면 자기들은 차별되고 간다. 부모님은 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런 이제 상처가 생기고 어. 이게 커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족 간 갈등의 이제 어떤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편이 생기잖아요. 내 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남편하고 편을 먹고 네. 오빠하고 언니하고 편을 먹고 이렇게 되면 집안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 예, 사랑을 가지고도. 예. 아,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가족은 사실은 그 은퇴도 안 되고 사표도 안 되고 제가 가끔 저희 딸하고 막 그냥 갈등이 좀 심해지면 나 사표 내고 싶다. 엄마 사표 내고 아니면 휴직을 한 3개월만 할까? 막 제가 농담으로 그런 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명절에 가족의 기분을 해치지 않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면 조언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겠지만 네. 뭐 가족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래서 네. 그 이제 당장 쓸 수 있는 처방은 아니니까 네. 조심해야 될 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편한 관계나 친한 관계라고 해도 상호 존중 꼭 해야 된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든가 뭐 내가 좀 거칠게 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자기 마음, 말과 행동을 잘 통제를 해야 되는데 특히 감정 통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이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면 그게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상대방도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읽고 예. 그걸 잘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도발자가 있어요. 가족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분들이 있군요. 네, 잔소리를 막 시작한다든가 비교를 시작한다든가 공격적인 말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초장에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그런 대화는 적절하지 않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내고 할 필요가 없고 네. 하지 못하게 착 끊어줘야 돼. 그걸 듣고 있으면 이제 이 수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끊어줘요. 초장에 끼어들지 못하게. 예. 그래서 도발자를 잘 이제 제압을 하고 마지막에는 불만이 쌓여서 폭발하기 전에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 마음과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압력밥솥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는데 서서히 시작된단 말이에요. 불만이 네. 그때 얘기해야지. 이게 쌓여서 오후쯤 돼서 하면 팡 터져요. 그럼 상대방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갈등이 터지니까 초반에 쌓이기 시작할 때 저는 지금 그 장면을 그런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상한다, 속상한다 이런 식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조금씩 올라올 때 초장에 네.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용 소장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